갖고 완전한 그런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4주에서 5주보다 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약 부족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전쟁을 시작할 당시부터 4, 5주 정도 전쟁을 기획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이란 전쟁 그리고 이란 내부 사태 이런 부분들을 5편 정도 나누어 가지고 오늘은 이란 부분을 좀 대폭 국제 부분에서 강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근차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이 사람이 참 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대개 86세대 한양대학에 재직했던 이영희 선생의 파르긴과의 대화 그런 책을 통해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상당히 황당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86세대는 그 사이에 큰 이변이 없었으면은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사상 세례를 젊은 날에 받고 사람이 또 잘 안 바뀝니다. 젊은 날에 그런 사상적 세례를 받으면은 지금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 그런 좀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들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들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이 김대중 전 주필만 하더라도 나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80대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하더라도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또 아마 미국의 워싱턴 특파원을 오랫동안 아마 했을 겁니다. 이란 사태와 한반도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우크라이나의 작은 숫자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피했을 것이다. 뭐 100%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미국이 떠나고 나면은 뭐 그 다음 상황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의 고삐를 쥐고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 고삐가 다 와해가 돼 해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86세대의 세계관 그리고 대중국 관 대미국 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김대중 칼럼은 뭐 칼럼이 늘 그렇듯이 당위 마땅히 이러저러 해야 된다 그런 논조를 담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김대중 씨가 펼치는 논조는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은 필수적이고 한미관계가 돈독해야 침략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대다수 한국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이나 또 자기 정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적으로 인간이란 것이 본래 그런 겁니다. 그런 사례를 수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인간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저는 별로 없습니다. 헷가닥 하면은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 이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3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더라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정파의 이득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이름 죽어나가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이 김대중 전 주필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미국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면 감히 러시아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 3년 이상 저렇게 국토를 유린하는 그런 전쟁에 뛰어들 수 있겠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아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어떻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80대에 김대중 주필이 속했으니까 뭐 본인들 당대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이 뭐 이런저런 그래 결론이 다 그겁니다. 예. 미국이 한국에 있으면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반미의식에 오래 젖어 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반일 반미 운동을 평생 동안 의식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이고 그리고 친중 사고를 갖고 있고 미국과 일본 같은 그런 자유주의 세력 그런 해양 세력보다도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전체주의 세력 대륙 세력에 더 호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한미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갈등들이 계속 무역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국 측도 피로감을 갖고 있고 미국 측도 피로감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 걱정이 되겠죠. 후손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건지를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미 간의 군사 공조를 돈독히 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주저리 여러분 이야기 다 걷어치우면은 마지막에 몇 문장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딱 한 문장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현실 인식이다. 이거는 당위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전부가 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서 야, 이 젊은 친구들 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 때문에 미국 너희들이 없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이분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핵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이고 한국의 좌파 정부가 핵 문제에 의지가 없고 미국이 핵 확산을 더욱 경계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에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핵 도돌이표에 봉착할 것이다. 한쪽은 핵을 갖고 있고 한쪽은 핵을 갖고 있지 않는 절대적으로 비틀어 이 경사진 그런 상황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에서도 이런 특히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의 시계하고 일반인의 시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990년대 중반에 영변에 여름 직접 클린턴 행정부가 폭격으로 여러분들 싹을 자르겠다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를 했죠.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을 거쳐가 막대한 여름 전비를 제공해 가지고 핵을 개발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다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후손들이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핵은 절대적인 여러분들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재래식 군비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시야 얼마 전에 여러분들 어젠가 트럼프 대통령 그게 나오더구먼요. Duty and burden of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의 의무이자 우리의 부담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당대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핵을 가진 이란을 우리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고 부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깊이 새긴 분들은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트럼프라는 분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까는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 책임의식이 있구나. 후손들이 핵을 가진 이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날 북한 핵이 여러분들 완성되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분들 또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아마 본인의 취향 문제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냐. 지금 집권 세력들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목줄을 죄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아무런 이제 힘이 없어진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할 수 있는 힘 같은 게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오로지 그 사람들의 처분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미국하고 바이바이 하겠다. 그럼 바이바이 하는 겁니다. 미국이 먼저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먼저 한국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국 쪽에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면 포기를 하겠죠. 미련 없이. 그게 핵심입니다. 미국은 본인들이 여러분들 지원을 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일어선 나라를 한국으로 꼽고 한국에 대한 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직도. 그래서 문 정권 하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갈등 속에서도 그냥 참아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너무 공을 들였으니까. 무진장 공을 들였으니까. 구한말에 의료 선교사로부터 이름 시작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해 가지고 복음을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미 군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현실 인식이다. 그게 김대중 주필의 이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교훈인 겁니다. 이걸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다음 여러분 주제는 위선자들의 최후입니다. 위선자들이 여러분들 뭐 본인의 명성이나 이런 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위선자가 되면은 나중에 목숨도 잃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면은 민족 전체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위선을 부리게 되면. 자기 실력이 안 되는데 자기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부리게 되면은 민족 전체가 골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어수옥논설위원이 아마 문화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을 겁니다. 책을 소개하고 이런 분야에 빌 게이츠와 촘스키의 악취, 그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고 한 사람은 학문적으로 뭐 대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가라고 부르니까 촘스키. 그래서 좋은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 화려한 이야기를 억수로 많이 내놨죠. 지식인의 윗선 무지보다 더 나쁘다. 개인이 무지하면은 개인이 윗선을 부리게 되면은 피해가 본인만 보는데 지식인이나 지도층이 윗선을 부리게 되면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오늘 이 어송 씨가 쓴 정도의 피해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앱스타인이고 왼쪽이 썸머스 이름들 재무장관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고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주제는 앱스타인하고 뭐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는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본인의 명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촘스키 미국의 좌파 지식인의 대부라고 불리는 노암 촘스키가 제프리 앱스타인과 교류하면서 금융 관련 조언을 받고 동거래를 했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밝혀진 거죠. 이런 게 윗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호박씨 깐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은 뭐 정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을 좀 상하고 스타일이 구긴 건 사실이지만 정치 지도자가 윗선을 부리게 되면 꼭 거짓말이다 보다도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되면 진짜 위험한 거죠. 여기 이제 데이비드 블룩스의 인간의 품격 2015년에 나와서 많이 읽혔죠. 그 책에 아마 이제 빌 게이츠가 훌륭한 말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암 촘스키 현존하는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명으로 추앙받던 노암 촘스키가 미국을 세계 최대의 테러 국가라고 일괄하고 강대국의 학살에 침묵하는 지식인들을 향해 범죄의 공범이라고 표하던 촘스키가 앱스타인의 금융 계좌를 빌려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옳은 일은 아니죠. 옳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부자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한 거니까 뭐 그냥 스타일이 좀 구견 정도인데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위선을 감행하게 되면 진짜 위험한 일인 거죠. 한국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말의 성자들이 행동의 죄인으로 몰락하는 과정을 목도해 왔다. 글 쓰는 사람은 이렇게 언어를 만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오래 써왔으니까 굉장히 멋진 표현이네요. 문장 자체가 입으로는 개천의 과제들을 위로하면서 뒤로는 자녀를 위해 황금 사다리를 가공했던 법대 교수, 여성 인권을 사자오처럼 외치면서 침실에 선 위력으로 약자를 짓밟았던 정치인, 평화를 노래하며 술자리에서 주태를 일삼던 문단의 거인까지 아마 이제 문화부 기자니까 그런 사람 인터뷰도 했을 것이고 저서도 소개했을겠죠. 촘스키의 정의와 게이츠의 박애가 앱스타인의 검은 이메일 속에서 난도질 당하는 모습은 현대 지성사의 비극이다. 지성사의 비극이지만 그렇게 뭐 큰 사건은 아닌 거죠.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치인이 윗선을 부리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인 겁니다. 화려한 수사에 취해 사람을 우상화하고 생존 인물을 위인전에 올리던 시대는 끝났다. 결국 남는 것은 그가 뱉은 고결한 문장이 아니고 그가 실제로 살아낸 행동뿐이다. 글을 참 아름답게 그렇게 잘 썼네요. 지식인의 위선은 대중의 무지보다 위험하다. 정치인의 위선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실력을 오판하고 과대평가하면 망하는 거죠. 무지는 단순히 모르는 것에 그치지만 위선은 고결한 지식을 기만의 도구로 삼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근본부터 썩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분은 그냥 사회적 자본의 퇴락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존망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낭만주의자로서 대해야 되지만 삶은 치열하게 현실주의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처지도 알고 자기의 이름들 위치도 알고 무엇보다 자기의 실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경제적으로 과대평가하거나 자기 사회나 국가를 과대평가해 가지고 오판을 두게 되면은 그건 그야말로 일방통행인 거죠. 오판 후에 교정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한미 관계에서 오판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교정이 없는 겁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직해야 되죠. 정직하면은 자기의 실력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자기가 속한 사회 실력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취해 가지고 선전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를 과신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진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김대중 주필이 전 주필이 한 이야기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이가 먹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딱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과 맺고 있었고 미군이 조금이라도 주둔하고 있었으면 절대 침략 안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그게 우남 이승만이 남긴 위대한 유산인 겁니다. 그런데 유산을 파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보시죠. 예. 저는 사람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뭐 팬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젊은 날부터 예,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기자분들이 묻지 않습니까?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야기. 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양치질하고 밥 먹고 그다음 화장실 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빌 게이츠를 왜 존경합니까? 노암 촘스키를 왜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거 없다 이야기죠. 제가 그렇게 좀 대가 좀 강한 편이죠.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냐 이야기죠. 그 사람의 이런 면은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학문적으로 저는 하이에크의 학문적 성취나 주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를 인간적으로 존경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사유의 결과물이 뛰어나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을 존경하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전선동이라 이런 건 씨알도 안 믿기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사람은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라고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쿨하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 나라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인간관인 거예요.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인간관인 거죠. 그래서 선전선동에 놀아나거나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기능으로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면 대통령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장관이면 여러분 장관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 사람 앞에 줄을 대가 여러분들 뭘 한 건 하겠다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악당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런데 꼬박 죽는 사람들이 많죠. 이익이 되면 영혼을 팔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사람을 잘못 보면은 나중에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을 수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봤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냥 망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악당들 경찰 수사 독점의 위험한 예고편 젊은 기자분이 쓰셨네요. 여권과 관련된 모든 수사는 다 뭉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사 독점권을 줘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하부 조직처럼 부리는 겁니다.
기자가 여러분들 일선에서 취재한 걸 이야기를 했네요. 김병기 강선우 위원을 둘러싼 경찰의 넉장 봐주기 수사 논란에 이게 사건이 진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한국인들이 선거를 포기할 때 이렇게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 2달이 넘도록 경찰이 침묵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이 되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된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경찰이 여러분들 전부 다 덮어주겠죠. 헌금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다.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당연히. 이게 한국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예고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엮어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벌써부터 경찰의 권력 수사가 한없이 늘어지는데도 이를 견제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정치 권력이 개입해 수사를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바로잡을 장치가 거의 없다. 이번 개혁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하는 것이 말을 잘 듣는 제2의 수사 권력 구축인지 따져봐야 된다. 강지연 기자. 외모가 굉장히 여러분들 젊게 보이네요. 이분들이 앞으로 수십 년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설입니다. 대법원의 보복 오해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글 쓰는 사람이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한 겁니까? 다 짜고 하는 일인데. 그죠?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진실을 찾기가 모래알 속에서 여러분들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일면 톱 여러분들 사설로 버젓이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부탁할 게 있지 뭡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민주당이 역할 분담을 해가 다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이번에 사법 3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심히 안 찼든지 민주당이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해도 너무한 거죠. 박지원 이성윤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법 3법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고 유죄 취집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보복하게 만든 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대통령하고 다 여러분들 짜고 한 일을 가지고 글 쓴 사람이 마지막 방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법 3법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사법 불신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도 법치를 후퇴시켰다는 오명이 뒤따를 것이다. 아니 법치가 무너졌는데 뭐 후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버젓이 거짓말을 참말처럼 다 하는 겁니다. 김대중 칼럼이 이란 사태와 한반도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군이 주둔했더라면 러시아 침공은 없었을 것이다. 그게 김대중 전 주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미국이 어떤 비용을 치더라도 한반도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뭐 미래 일이니까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무진장 악하죠. 그거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도 제가 배운 게 있지만 역사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성벽이 이런 포위당했을 때 야밤중에 성벽문을 열어가지고 자신과 가족들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그런 것이 서양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자를 믿으면 안 되고
국민들이 권력에 목줄을 매고 통제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는 순간 기약할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죠.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지금 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짜고 치고 고스톱 붙이는데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국힘당이 현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 94%가 거짓이다. 이 친구가 지금 나이가 한 40 정도가 됐을 건데 앞으로 긴 세월을 내보다 더 오래 살 거 아닙니까? 나머지도 절반이 사실이다. 인간이 엄청나게 악한 겁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인간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개딸이니 딸개니 이렇게 이러면서 울러다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이 젊은 친구가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혁신당 부정선거 팩트체크 사이트 열어 음모론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참 작은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러면 좀 정의롭고 내가 여러분들 넝구렁이처럼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한테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의 이익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유명한 이론 주인 대리인 비용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 주인 대리인 비용 주인들이 대리인에게 고난을 위임했더만은 주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행동하더라. 지금 이란이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들 이름 억압해 가지고 본인들 이익을 극대화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철퇴를 내리겠죠. 자, 여러분 오늘 한국 뉴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세계 문제는 전쟁 문제를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세계 문제 오늘 전쟁 미국이 총력전을 기울이네요. 이란 전쟁을 오늘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비교적 이렇게 경제 문제를 많이 다루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여러분들 굉장히 전쟁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보도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죠. 이 브리핑을 하는 케인 합참 의장하고 헤게스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이란 공격은 4주에서 5주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작전을 옹호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이것을 여러분들 완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4주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안정감을 준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는 오늘 월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 주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거든요. 항상 4주 과정이었다. 우리는 4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큰 나라인 만큼 이란이 4주 정도 아니면 그보다 짧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 신문도 대서특필하고 한국 신문들도 일면 톱 기사에 목표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라크전처럼 긴 전쟁이 아니다.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이라크 핵 보유 저지가 목표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 참전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미국의 수뇌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핵을 가진 이란을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고 부담인 거죠. 그래서 전쟁을 결심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오늘 이 댄 케인 합참의장이 정확하게 전곡을 찔렀네요. 이란 같은 미친 정권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란에서 미군의 임무는 미사일을 파괴하고 해군 전력을 무력화하고 핵 보유를 저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 브리핑한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정리가 돼 있고 전쟁 수행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아주 단호하게 나오는 거죠. 이란 같은 미친 정권이 핵을 가질 수 있도록 못하겠다. 그 문제인 거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이번 전쟁은 이란의 통신 능력을 교란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사령부가 먼저 움직였고 28일 오전 1시 15분에 100대가 넘는 공중자산이 6회 해상에 출발했고 미 해군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이 첫 번째 공격이었다.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공격을 시행해 첫 24시간 동안 1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 작전 시작 57시간이 지난 가운데 중부 사령부는 지휘 통제 인프라, 이란 해군, 정보 자산 등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패트리엇 및 사드 포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해군 구축함들이 계속해서 정밀하고 일관되게 요격을 조정 시행하고 있고 일방적 무인기 위협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시스템은 신속한 표적 대응으로 이런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인기 공격이 드론 공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탑재한 그런 주력함을 포격해 가지고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그런 전과를 올렸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 짐 퍼거슨이라는 미국 전문가가 아니고 영국 전문가입니다. 영국인입니다. 시각을 좀 균형을 잡기 위해 가지고 비교적 최신 정보를 자주 올리시는 분이네요. 이분이 미국 이란을 향해 전방위적 전력 그걸 풀 스펙트럼 파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면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국과 동맹국이 육상 공중 해상 사이버 우주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이란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교란 저하 거부 및 파괴하기 위한 동시다발적이고 다층적인 작전입니다. 제한전이 아니고 굉장히 전면전하고 같은 형태인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총력이 투입된 것으로 그 이면에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병가가 통합되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입니다. 전례없는 규모의 이스라엘과의 합동작전입니다. 지휘 체계와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정밀 타격입니다. 이란의 항전 의지나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쪽의 목표가 됩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억지력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작전입니다. 군 수뇌부에 따르면 이 단계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은 이란이 여러분들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쟁을 여러분 총정리하는 연구소 보고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쟁연구소입니다.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비교적 단신들을 보는 것보다 한번 전체를 정리하는 데는 연구 보고서가 좋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 및 이스라엘은 세 가지 주요 작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란 내 2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하고 테헤란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테헤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어제는 1000군데 때렸는데 오늘 2000개 이상의 표적 타격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 방공망 제압.
이란의 보복 능력 저하, 이란의 지휘 통제망 교란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란이 아랍 걸프 이웃 국가들을 향해 드론을 발사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란 남동부의 드론 발사 시설 표적으로 여러 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하력의 일부가 이란 남부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드론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그런 노력을 한 거네요. 연합군은 국제해운 및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 해군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국 및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3월 1일 이라크 내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를 표적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란 고위 지도부에 대한 연합군의 참수작전, 이란 지부를 제거하는 작전은 연합군의 공습에 맞서 효과적으로 보복하려는 이란의 전투 능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초기에 48명 정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군 수뇌부를 제거한 것이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란 내 2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하고 테헤란 상공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연합군은 튀르키예 및 이라크 쿠르디스탄과 접한 이란 북서부 국경의 보안군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안군 시설을 그냥 여러분들 타격을 가해 가지고 없애는 쪽으로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유지와 시위 진압을 담당하는 이란 내부 보안기관들을 계속해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란 민병대 기지들을 전부 다 부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지고 3월 1일에 있었던 이란 보복 공격의 비일관성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큰 실책으로 간주되고 있는 그런 걸프 국가들에 대한 포격이 그런 지도부가 와해된 상태에서 나온 군의 일방적인 독자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란 보복의 공격의 비일관성은 이란 부대들이 대규모 공격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란은 2월 28일보다 3월 1일에 이스라엘 향해 눈에 띄게 적은 양의 무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이란의 보복 능력을 저하시키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노력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봅니다. 전쟁연구소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로켓을 발사했다는 초기 보고를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공격은 2024년 11월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협정 이후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감행한 첫 번째 로켓 공격이 될 것입니다. 기대보다도 훨씬 더 이란의 보복 공격이 약한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걸프 연안 국가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군의 하력 일부가 드론 시설, 이란의 드론 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동원됐는데 이란 드론을 갖고 있게 작전을 수행하는 리포딜리라는 그런 배를 때린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드론 전용 항공모함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이란 군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인데 이걸 포격을 시켜 여러분들 때린 겁니다. 침몰시킨 겁니다. 이란의 최신 전략 자산인 드론 항공모함이 있다는 걸 또 처음 알았는데 샤히드 바게리함이 미군의 공격을 받아 현재 페르시아만에 침몰 중이라는 속보입니다. 이것은 이란의 장거리 드론 작전 및 해상 교란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이란의 전투 수행을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한 2000대 타겟을 주요 목표로 삼아 가지고 미사일 기지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막 이런 부분에 집중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해군력을 여러분들 무력화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코나라카 드론 베이스가 여기 페르시안 걸프만 여기 아마 해군 기지가 있고 주로 드론 주력 기지인 모양입니다. 드론을 캐리하는 항공모함도 침몰시키고 이 지역을 무력화시켜 가지고 걸프 동맹국을 보호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테헤란에 공격당한 지역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란의 민병대 기지를 주요 기지를 대개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작전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전쟁에서 이런들 굉장히 이런 그 심리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투 사기를 고양하기 위해 가지고 쌍방이 다 좀 과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발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직한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돈이 이동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란 정권 지도부 내부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란에서 돈이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정권 지도부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겁니다. 돈이 탈출하는 겁니다. 돈이. 사람보다 먼저 돈이 나가는 겁니다. 돈이. 이거는 그냥 보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미국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자금이 서방은행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베센트 장관에 따르면은 이란 지도부가 자금을 이란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배를 버리고 도망치는 쥐떼들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자금이 이란 지도부의 해외로 송금되고 국가 밖으로 몰래 반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배를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금이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하는 일은 바로 돈의 흐름을 쫓는 것입니다. 딴 사람 아니고 스캇 베센트 장관이 뉴스맥스란 매체에 나와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바깥으로 빼돌리는 거죠.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내용을 녹취록을 풀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를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실행한 곳인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쥐떼들이 배에서 도망치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가 이란 밖으로 송금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란 지도부가 나라 밖으로 몰래 거액을 빼돌리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리고 있고 우리는 그 돈이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돈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든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든 우리는 이 자산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겁니다. 그들은 그걸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온 돈을 모두 다 동결할 겁니다. 스캇 베센트 이름 재무장관이 뉴스맥스에 나와서 이름 한 최신 여러분들 코멘트입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는 베센트의 발언을 바탕으로 이란의 비밀자금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해외은행과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25일 날 이란 그림자 함대 및 무기 프로그램 제재 소식이 있었고 2월 26일 날 불법 자금을 여러분들 거래한 그런 명목으로 스위스은행의 엠바에르를 제재를 제안을 했다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란 매체에서
지난 1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1월 15일 날 암호화폐를 가지고 돈을 빼돌렸네요. 하메네이 아들. 이스라엘 채널 포틴 뉴스는 드롤로 바라자다 기자의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은행을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통해 이란 밖으로 15억 달러가 송금되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목적지는 두바이입니다. 이 송금은 고위 정권 관리들과 연결돼 있고 하메네이 후계자 후보 중 하나인 최고 지도자 아들 모즈타바 하메테이를 포함합니다. 그는 같은 목적지로 약 3억 2,800만 달러를 송금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월달 기사입니다. 1월달 기사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어제 베센트 장관이 돈의 흐름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 지도부가 48명 정도가 죽었으니까 일시적으로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거죠. 10시간 이상 붕괴가 된 사이에 이란 군이 독자적인 그런 행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주변에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걸프 연안 국가들을 공격한 거죠. 뼈아픈 자총 쓰고 어마어마한 외교적 실책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쟁이 여러분들 막바지에 도달할 때까지 걸프 국가들이 피해를 우려해 가지고 사우디를 비롯해서 미국을 많이 말렸습니다. 전쟁 발발 이전에.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란과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종파가 다르고 서로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렇지만 형제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그 나라들이 이번에 전부 다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등 주변국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 시설들 공항이나 호텔 같은 데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군은 좀 호전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란 수뇌부가 살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런 이제 군이 여러분들 더 강경하게 지도부가 와해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발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이 카타르는 LNG 생산 시설과 도하 시내가 공격을 받았고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생산이 중단되었고 카타르 정부는 양국 관계를 위협하는 혐의로 비난하고 항공편 중단과 함께 이란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UAE도 이런 피해가 커져. 두바이가 이번에 여러분들 피해가 많이 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를 떠나고 공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공항과 항만 피해로 항공무역이 중단되고 어떻든 간에 뭐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들은 그동안 뭐 이란에 여러분들 협조를 많이 했죠. 이란 지도부가 대개 비자금 같은 걸 빼돌릴 때 두바이를 경유했으니까 아랍에밀리트 공화국의 두바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나 그림자 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데 협조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번에 뭐 굉장히 관계가 악화가 된 거죠. 이 샤나카 씨가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번이 어마어마한 패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최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카타르는 군사력 대신에 자신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외교력으로 이란에 대한 치명적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카타르의 무기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시장 지배력과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펀드입니다. 이란은 카타르와 오만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미국과의 핵심 외교 대화 채널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오만이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48명이나 여러분들 정권의
중핵을 차지하는 고위층들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공격과 관련된 그런 작전을 조율할 수 있는 지휘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거죠. 초기경 공습으로 군부의 실세들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란 군부는 독립적 행동을 취하게 되었고 지휘 전달 및 작전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이 군부가 상부 지휘 없이 작전 중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란의 주변국 공격은 치명적 실수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이미 와해된 이란 지도부가 효과적 전략 없이 형제 사례를 선택한 결과로 보입니다. 지휘부 전쟁에서는 여러분들 어제도 집단 지휘 체제가 전쟁 수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다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멘붕 상태에서 여러분들 군부가 뭔가 해야 되기는 하고 그렇게 상태에서 여러분들 외교적인 그런 고려 없이 걸프 국가들을 때린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최고 지도자가 한 48명 정도 사망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끝장나겠구나.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란 군부의 두려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의 전쟁하고 이번 전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은 진짜 끝장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은 진짜 끝장이 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영국까지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앞에 여러분들 대서양에 있는 시프러스인가 하는 데를 공격한 거죠. 이란 군부가 두려운 거죠. 이란 반체제 매체입니다. 이란 와치에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여러분들 시작되고 나서 36시간 만에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50% 정도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예상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죠? 보시죠. 이란 지도부 사망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전은 CIA와 모사드의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군지휘부, 미사일 시설, 그다음에 하메니 제거, 총 사망자 추정치는 보고서에 따라 다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8명의 이란 지도부가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후계자 후보 대부분이 제거되었다고 봅니다. 대개 추산이 30명에서 50명 정도로 고위층이 고위층 목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세한 상황을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진짜 고위층은 싹 그냥 없앤 것 같아요. 하메니 86세 딸 손자 사위 며느리 동반 사망 모하마드 파크푸어 이란 혁명수비대 육군지휘 사령관 사망 이란 국방장관 사망 이란 군 참모총장 사망 이란 안보고문 알리 샤카니 사망 이란 혁명수비대 총지휘관 호세인 살라미 사망 48명의 이런 고위직들이 몰살한 겁니다. 군 참모총관 사망 알리 라시드 중앙본부 사령관 사망 항공우주사령관 사망 정보국장 사망 완전히 그냥 싹쓸이해버린 겁니다. CIA하고 모사드의 정보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군 요직에 오려면 그냥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깊숙이 고위직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짐 퍼거슨이라는 이 영국의 여러분들 계시는 분이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두려움을 낳을 것 같아요. 출시하면 바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체계 타격, 신임 사령관 피살 보고 속보에 따르면 최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으로 갓 임명된 베흐마르드 중장이 다른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사난다지 지하지휘센터 내에서 있던 중 미국 이스라엘 연합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올라가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란의 군 지휘체계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음을 뜻하며 단순한 작전 지휘뿐만 아니고 혁명수비대 내부의 후계구도 자체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시설은 일반적으로 가장 견고한 지휘 통제 작전을 위해 지정된 곳인데 이번 공습이 이란 정권의 가장 안전한 핵심 조율 허브 중 하나를 뚫고 들어갔음을 뜻합니다. 올라가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제거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 합중국 연합군은 계속해서 전례 없는 속도로 이란의 군 수뇌부를 일리미네이팅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레 아사디 이 이란군 지휘부의 부사령관 정도 되겠네. 정보부사령관 모하마드 실라지 카메네이 오피서의 칩 최고 지도자 여러분들 집무실의 칩이네요. 굴람 레자인 전부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출시하면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란 군부 내에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메니 최고 지도자와 고위 지휘관들 대규모 사망으로 지휘체계가 붕괴되면서 생존한 군 고위 인사들은 내부 불신과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사드와 CIA 깊이 있는 정보 자산이 이란 군 수뇌부에 침투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내부 정보가 유출되어 쪽집게처럼 요격 사살이 이루어짐이 군부의 공포를 증폭시키면서 권력 공백과 함께 체제 불안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란 군 수뇌부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냥 요직 오르면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헤란 상공이 전부 다 여러분들 제공권을 장악당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전부 다 이런 와가지고 폭탄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전 성공은 이란 군부 중심부까지 스파이 네트워크가 뿌리 내린 증거입니다. 하메네이 벙커 위치,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의 이동 경로 등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부 정보가 유출되어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와 항공우주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등의 사망은 이 같은 침투 결과로 보입니다. 군부 내에서 내부 배신자 색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인사들의 임명이나 작전 시 요격 사살 두려움을 키우며 의사결정 마비를 초래합니다. 하메니를 비롯한 48명의 이런 지도부가 다 제거되었을 때 이란의 지휘 통제 체제가 18시간 정도 끊겼습니다. 18시간 사이에 군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해가 여러분들 걸프의 여당국들을 때린 겁니다. 리더십 분열과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군부 내에서 체제 종말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히 불안하고 겁나겠다는 거죠. 대단히 불안하고 어마어마하게 겁나겠다. 탈영병이 나오는 겁니다. 이란 내에 800명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전번에 여러분들
전번 2025년 공적 시에는 제가 이란의 정권 교체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군 수뇌부만 여러분들 좀 요동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군부, 이란 지도부의 전투 사기를 완전히 꺾기 위해 가지고 대중들을 제압하는 지역별 민병대 기지를 다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민병대 기지를.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 범위가 그러니까 어제 1000군데는 주로 미사일 기지 미사일망을 때렸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각 지역별로 우리로 따지게 되면은 무슨 뭐 경찰서 지서 같은 데를 그냥 본사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무너진 겁니다. 민병대. 단일 현장에 17명의 바시저 대원 민병대 대원의 시신이 잔해 속에 수습되었습니다. 테헤란 파르스에 있는 바시저 진용의 안가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을 제압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기관인 바시제의 안가나 시설물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타격해 가지고 머물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도 이런 폭탄을 때리니까 그 바시저 요원들이 그 여러분들 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시저와 보안군은 포격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의 기지 안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바시저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초토화 공습 이후에 이스라엘 공화국 보안부대원들은 추가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야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외에. 그다음에 이제 탈영병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 대규모는 아니고 한 혁명수비대원이 다른 대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정권을 버릴 것을 촉구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스러운 혁명수비대 군복을 벗습니다. 이 전쟁은 이란 국민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맞서 싸우는 정권의 전쟁입니다. 저는 동료 수비대원들이 저의 행동을 본받아서 이 전쟁에 가담한 것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이제 탈영병이 생길 것 같아요. 탈영병이 생기고 이번 전쟁은 2025년 전쟁하고 차원이 다른 전쟁 같아요. 물론 정권 수뇌부들은 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저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지금 남은 최고의 인물이 뭐입니다. 알리 라리자니 지금 생존하고 있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병자들인 겁니다. 민중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권을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으면. 포스트 하메네이 시대의 최고 실권자 알리 라리자니가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과 미국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군부 내에서 동료와 탈영 징후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휘체계의 붕괴, 내부 불신, 패배의식의 확산으로 인한 결과를 보이며 반체제 매체 서방정보 소스 X를 통해서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이란 혁명수비대 명령 전달과 작전 조정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군 지휘관과 하급 인원이 기지나 군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보안요원이 시위대하던 발표를 거부하나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마샤 지방에서 수십 명의 보안요원이 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해 체포되었고 한 징집병은 발포 거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첫 번째 방어선인 보안요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병사들이 아프가니스탄 국경으로 도주하는 영상과 보고가 액세스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염을 깎고 여권을 들고 탈영 중으로 어제는 사람들을 때렸는데 오늘은 면도만 하고 도망친다는 비아냥이 붙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현장 지휘관 그룹이 명령체계 붕괴로 인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새로운 지도부가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 안 하면 공개 탈영을 선언할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오늘 한 5편 정도 정리해서 보니까 이번 전쟁을 이해를 하겠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고 전 세계에 대한 책임인 겁니다. 이번에 영국의 여러분들 수상이 영국 땅에서 비행기가 발주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다 비겁한 거죠. 무임승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면 영국은 안전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한국 문제, 세계 문제 끝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투자 문제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